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캠입니다. 드디어 개봉이 임박한 아바타 물의 길의 파이널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역사에 길이 남는 흥행 감독이 10수년을 들여 완성한 속편이 과연 어떨지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영화의 사각지대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Just breathe. Breathe. Why do you come to us? I just want to keep my family safe. 지난 예고편에서도 봤듯 제이크와 네이티리는 불타는 숲을 뒤로 한 채 4명의 자녀들과 5마리의 마운틴 벤시를 타고 매트케이나족이 사는 곳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온 이유를 묻는 매트케이나족의 지도자 토노아리. 이어서 전작에서도 인류의 지상전 주력 비행기였던 AMP 슈트가 대거 등장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M6 앰플리파이드 모빌리티 플랫폼 슈트, 통칭 아이언 레이드입니다. 무장은 GAU 90 30mm 캐논, 화염 방사기, 슬래싱 라이프로 전편에서도 보자마자 전투 메카 자분글의 WM 크랩타입이라든지 장갑기병 보톰즈의 스코프 독이 생각났습니다. 제이크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라고 대답하고 숲에서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째 이번 예고편에도 입양한 인간 아들 스파이더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아바타 더 하이그라운드라는 3권짜리 그래픽 노블이 있습니다. 12월 2일에 나왔으니까 영화와 직결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1편에서 인간과 나비족의 전쟁 이후 스파이더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지구로 돌아갈 수 없었고 다른 RDA 직원 중 위탁 가족에게 보내져 길러집니다. 점차 자란 이 아이는 태어난 곳이 판도라이니 엑소팩을 착용하고 정글에서 시간을 보내다 단란하고 행복하게 사는 제이크 가족을 보고 매료되어 그들에게 다가갔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갓난아기인 상태로 제이크와 네이티리에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뒤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파이더의 플레임은 마일즈 스파이더 소코로. 이 그래픽 노블에서 마일즈 쿼리치 대령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히지는 않습니다만 너희 부모님은 영웅이지만 내 부모님은 나비족 킬러였어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 걸로 봐선 쿼리치와 스파이더의 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네이티리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건데요. 네이티리는 스파이더를 자기 고향을 파괴한 인간들 중 하나로 여겼고 스파이더도 네이티리를 자기 양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키리는 다른 나비족 오빠들보다도 스파이더를 친밀하게 여기고 많이 아끼며 내밀하게 교감합니다만 네이티리는 키리와 스파이더가 가깝게 지내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스파이더가 나비족을 공격하는 쪽에 서게 된다면 그의 심경 변화 역시 키리를 통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Treat them as our brothers and sisters. Teach them our ways. Keep up, Forest boy. 이어서 무슨 007 닥터노의 본드걸처럼 등장하는 토노아리의 딸 치레야.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흘겨보는 남정네들이 보이고 토노아리는 형제처럼 지내라고 합니다. 숲의 종족과 바다의 종족 간 외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크고 파란 눈동자, 팔뚝과 다리는 지느러미 같고 꼬리 끝엔 털뭉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흉곽도 크고 피부색도 청록색에 가까우며 몸 전체에 좀 더 잔잔한 줄무늬가 새겨져 있고 배에는 상어처럼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If you want to live here, you have to ride. Let's do it. Just breathe. Breathe. 제이크 가족의 해양 생태계로의 적응을 토노아리의 자녀인 아오눈과 치레아가 돕습니다. 마치 돌고래처럼 지능이 높고 장난기가 있는 생물 일로와 키리가 교감하는 장면을 보면요. 키리는 아주 빠른 적응력과 일반적인 나비족을 아득히 상회하는 능력을 보여줄 듯 하죠. 키리의 기원은 복잡하지만 열대 우림에서 자란 자연적으로 잉태된 나비족이며 그레이스의 아바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아주 민감한 캐릭터일 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모든 것의 균형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키리가 바다로 뛰어드는 건 다른 아이들처럼 단순히 적응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경이롭고 드라마틱한 연결인 것이죠. Outcast, that's all they see. I see you. I'm a warrior like you. I'm supposed to fight. 판도라에서 가장 큰 동물인 툴쿤의 몇 장면 이후 매트케이나족에게 불만을 표하는 둘째 로아크와 치레아와의 러브라인을 확실하게 묘사하는 손잡는 장면,
여기서 벤시를 타고 있는 건 마일즈 쿼리치와 마일즈 스파이더 소코로죠. 인간들에게 숲을 공격당할 때 장남 네티암이 싸우려 하지만 이미 인간들의 흉포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제이크는 주저합니다. 매트케이나 족의 터전을 화염 방사기로 태우는 시곱스의 헤즈메 트루퍼. 시곱스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의 줄임말로 RDA가 소유한 민간 군대입니다. 설정상 지구 정부군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갖고 있고요. Protect the people. Let's get it done. 부족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전반부의 오마티카야족을 인간들이 습격한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요새고 이걸 지켜야 한다는 제이크와 부족과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네이티리의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활로 네이티리는 RDA의 판도라 식민 기지인 헬스게이트를 치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판도라에서 언옵티늄을 채굴하고 운반하는 라인을 파괴하는 장면 같고요. 인루의 뒷모습, 그리고 마일즈 쿼리치. 쿼리치 대령은 리컨비넌트, 줄여서 리컴이라는 특수 아바타가 되었는데 특이점은 인간 같은 신체 특징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아바타의 몸을 하고도 인간을 위한 공기가 공급되는 시설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나 판도라 대기에 비해 이산화탄소 수치가 낮아 1, 2분에 한 번씩 이산화탄소를 보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게 안 돼서 죽는 친구들이 생길 거라는 거. 리컨 부대는 RDA 최고위층으로부터 직속 명령을 하달받으며 쿼리치는 RDA에 있어 거의 전설로 칭송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리컴이 되어 이곳의 지휘관으로 돌아옵니다. 부대 마크를 보면 두개골에 쿼리치처럼 세 줄의 흉터가 있습니다. 지난 예고편에서의 두개골은 치아의 모양을 봤을 땐 쿼리치 것이 분명하죠. 이어서 인루에 매달린 제이크. 과거 베테랑 해병이었던 전력을 되살려 마음을 다잡고 전투에 임하고 날아오르는 벤시에 올라탄 네이티리. 시곱스에 붙잡힌 아이들을 구할 때는 툴쿤이 쿵. 탈출하는 아이들을 공격하는 크랩슈트. 이어서 길이가 최대 40m에 달하는 거대한 괴수 날루차가 로아크를 덮칩니다. 끝으로 인루를 탄 제이크와 벤시로 활공하는 네이티리의 교차 편집을 끝으로 파이널 예고편은 끝납니다. 이 영화는 애초에 거의 모든 설정과 관계를 코믹스와 설정 자료집들을 선발매하면서 전부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쿼리치가 리컴으로 돌아오고 스파이더까지 쿼리치의 아들로 확신하는 분위기에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우리의 목표는 정서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번 영화는 캐릭터, 스토리, 관계, 감정을 특히 강조했다 라며 그 어떤 설정보다도 이야기와 감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영화 역사에 남을 정도의 제작비, 전작이 남긴 흥행 기록의 그림자, 코로나로 인해 사뭇 달라진 할리우드 영화판의 흥행 지형도, 그럼에도 경쟁자가 없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홀리데이 시즌인데다 정말 오랜만에 중국 시장에도 동시 개봉하는 작품이라는 변수 등 여러가지 국면에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일생일대의 큰 도전에 직면했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14일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영화가 공개되면 다시 한번 아바타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G였습니다. Avatar: The Way of Water.